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에게도 쉬운 상승장, 하락장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게 구분이 필요하냐면 상승장 때는 돈을 많이 벌고요. 하락장 때는 벌었던 돈을 방어하는 시기, 지키는 시기, 이때가 하락장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합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장과 하락장 구분이 명확해요. 여기 파란색 선들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선들이 막 보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릴 때예요. 그럴 때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들 보이죠? 빨간색 선들이 있으면 다시 떨어져요. 빨간색 뒤에는 코스피가 하락한다. 파란색 선 뒤에는 다시 코스피가 상승한다. 이거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IMF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있어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상승장이다 라고 만끽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금리를 3번 정도 내렸다면 그 뒤로는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상승장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들고 왔어요. 파란색 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하락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준금리 하락하는 이유, 이거에 대한 의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준금리를 하락한다 라는 거는 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 라는 거예요. 현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는 그대로인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 대비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켰다. 빨간색 선이 기준금리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가 되겠죠, 반대. 현금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현금의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물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물가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정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현금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가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물가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공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부동산, 순차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하락을 할 때 현금에는 이제 금, 은, 달러, 원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치들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진 않아요. 현금의 가치가 좀 다르게 떨어집니다. 원화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은이나 금, 요런 느낌으로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금 가격이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하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일 빠르게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원화보다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뿐이지 모든 현금의 자산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물론 지금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유럽의 유로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좀 반대되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경제가 그만큼 안 좋은 상태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현금을 풀어야 돼요. 현금을 푼다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빠른 행동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현금의 가치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천천히 올라가요.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 다 돼간다, 뭐 1,480원, 70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내릴 때 환율이 높은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위험한 게 언제냐? 금리 올릴 때요. 금리 올릴 때. 금리를 올리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환율이 커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환율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갈 때 얘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니까. 뭐 금이나 은 이런 애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같은 경우는 현금의 가치 상승이 좀 느려요. 더뎌요. 그러면 미국에서 달러를 빌립니다. 달러를 빌리면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를 갚아야 돼요. 달러 창고가 있는데 이 달러 창고에서 달러를 계속적으로 빼가면 당연히 점점 비어지겠죠. 그러면 이 비어 있는 것을 다시 원화로 갚아야 돼요. 원화로 갚아야 되면 이거를 1,000원에 우리는 1달러를 빌렸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1,500원에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IMF가 왔던 이유가 뭐냐면 달러 창고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를 갚다 보니까 부채를 갚다 보니까 달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원화로 갚아야죠. 근데 원화로 갚아야 되는데 이게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갚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그냥 나라빚이 50%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좀 IMF 시기에 좀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금리를 올릴 때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것들을 아무리 팔려고 해도 현금의 가치가 높고 얘네들은 이미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렇게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거의 한 반값에 다 갚아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제 상승장 하락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냐 올리고 있냐. 내릴 때는 언제 내리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미국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를 낮추고 물가를 점점 올리는. 그래야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는 언제냐? 경제가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 현금의 가치가 너무 쓰레기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임금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사람이 살아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현금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의 가치를 올리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릴 때 한꺼번에 빵 올리냐? 아니죠. 천천히 올려야죠. 천천히. 큰 배를 운행을 하는데 이 한 바퀴 돌린다고 해서 90도 꺾여버리면 배가 바로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배야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이 경제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핸들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할 줄 알고요. 하락장 때는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적금 하셔도 돼요. 뭐 달러 사셔도 되고. 그리고 상승장 때, 이 상승장 때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건의 가격, 물건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장 때는 현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뭐 환율 오른다, IMF 온다 이런 생각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니까. 왜냐하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데 무슨 IMF에 좀 경제에 부양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